시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귀경길 마지막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손에 들려진 고향의 정을 서로 듬뿍 나누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가위 연휴 사흘 연속 특집 뉴스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듯 특별한 모습으로 인천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연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가위 특집 인천 재발견, 그 세 번째 문을 엽니다. 지금 들으실 곡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대한제국 국가입니다. 1902년 독일 출신 작곡가 프란츠 에케르트의 작품입니다. 2017년 11월 인천 콘서트 챔버의 공연 실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음악과 곡 해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듣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굉장히 멋지다, 아름답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인천의 근대 문화와 음악을 접목한 유쾌한 반란을 이어가고 있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인천 출신의 뮤지션인데요. 음악을 발굴하는 예술가, 인천 콘서트 챔버의 이승묵 대표 모시고 이 음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묵 대표 나오셨습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인천 콘서트 챔버의 대표 이승묵입니다. 네, 방금 우리 함께 들었던 곡 그리고 해설까지 들었는데요.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예, 방금 들으신 곡은 1902년에 독일인 작곡가 프란츠 에케르트에 의해서 작곡되어진 대한제국 국가입니다. 이 곡은 도종 황제께서 직접 프란츠 에케르트에게 의뢰를 해서 탄생된 곡이고요. 안타깝게도 1910년에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이 곡은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저희는 이 근대문화 유산 중에 음악 유산을 주로 연주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시에 연주되었던 이 대한제국 국가를 다시 연주를 하면서 무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선보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대한제국 국가군요, 이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이 대한제국 국민이 그 당시에 작곡했던 게 아니라 독일 작곡가에게 작품을 고종 황제가 의뢰를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양악, 즉 서양 음악에 대한 기술이 한국 사람들, 국내 사람들에게는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을 필연적으로 서양 사람들에게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그렇군요. 이 곡은 참고로 그 이승묵 대표께서 이끌고 있는 인천 콘서트 챔버 지난해 11월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죠. 인천 콘서트 챔버, 어떤 음악을 하고 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2015년 창단된 10인조 구성의 전문 연주 단체입니다. 주로 인천을 거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양 바로크 음악을 주제로 한 고전의 가치, 그리고 국내 100여 년 전 근대 음악을 찾아내어 관객에게 소개하는 원더풀 동인천, 이 두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연주를 통해 역사와 지역, 예술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연주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근대, 고전의 가치와 그 다음에 근대, 인천 문화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진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인천 콘서트 챔버를 창단했고 또 공연 기획자로서 길을 걷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저는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오케스트라 타악기 연주자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무대와 객석이라는 분리된 공간이 아닌 조금은 더 관객과 가까운 공간에서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네. 음악 자체가 주는 감동은 물론이고 음악이 가진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단체를 만들었고요. 무대를 올리는 데까지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공연 내용과 연주 장소를 접목시키거나 역사와 음악을 접목시키는 등 다양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사와 음악을 전맥시킨다. 참 독특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공연 장소가 독특하더라고요. 이 첫 창단 공연을 낙원 여인숙이라는 이 폐업한 허름한 여인숙에서 했다고 들었는데요. 왜 이처럼 근대 문화 지역에서 공연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직업 연주자로서 대형 무대에 서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매번 공연에 설 때마다 공간 자체에 집중해 본 기억은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우연한 기회에 찾아간 낙원 여인숙이라는 오래되고 허름한 공간은 과거에 사람들에게 많은 휴식을 제공했던 고마운 공간이었습니다.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닌 공간 자체를 위한 이런 작품성이 있는 음악회를 가지고 싶었어요. 특정인이 아닌 낡고 허름한 공간을 위한 헌정 음악회를 기획하였고요. 인천 콘서트 챔버의 창단 연주회가 비로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악 애호가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공연도 뜻이 있겠지만 그 낙원 여인숙이라는 이미 문을 닫았지만 그 공간을 위한 헌정 연주회로 창단 연주회를 하시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네. 몇 년도였고 또 낙원 여인숙이 어디에 위치한 곳이었나요? 2015년 11월에 저희가 이제 창단 연주를 했고요. 네. 인천시 숭이동에 위치했습니다. 아, 남구 숭이동에.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숱한 공연을 좀 치르셨을 텐데요. 연주회도 하셨을 거고요.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었다라면 어떤 공연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공연에 혼신을 다하기 때문에 공연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습니다. 단체의 시작을 알리는 낙원 여인숙 공연도 당연히 기억에 남겠지요. 하지만 고려시대 7명의 왕비를 배출한 가문의 공간인 원인제에서 가졌던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의 음악,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담겨있는 근대 음악을 무대에 올릴 때마다 매번 진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공연을 기획하면서 애로사항, 어려움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근대 음악을 무대에 올릴 때마다 의미 있는 곡들을 찾아내어 관객께 선보이도록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모르고 접근하게 되면 근대 음악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보물찾기를 하듯이 자료를 찾아내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요. 사실 가장 값진 작업이기도 합니다. 절대 혼자서 풀어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협업하고 저희들은 그분들과 함께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게요. 이 뮤지션이자 공연 기획자로서 바라보는 인천이라는 도시의 특성이랄까요? 또 문화적 발전 잠재력은 과연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883년 제물포가 개항되고 1885년 개신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조선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서양의 악기인 풍금을 공식적으로 인천을 통해 조선에 소개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또한 일제가 해방된 후 전쟁을 거쳐 대규모 군사 도시가 인천에 형성되면서 서구 대중음악의 국내 유입 통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천은 국내 서양음악의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옛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옛것을 지키고 익히되 격변하는 시대에 맞춰 새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옛것을 지키고 익히되 새롭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야 할 것이다. 맞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과도 맥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인천의 이제 가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그럼 그 이승묵 대표께서는 또 인천 콘서트 챔버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시는지요? 인천 콘서트 챔버의 주요 콘텐츠를 보다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역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와도 협업하여서 음악을 통해 다른 예술과 음악이 한데 어울려지는 확장의 장을 펼쳐 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주력하고 있는 역사와 음악의 토크 형식 음악회를 인문학자, 역사학자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연구하여 조금은 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인천일보 윤전출판사옥에서 인천 근대 양학 열전이라는 제목으로 역사학자인 강도구, 강옥역 선생님들과 함께 근대 역사와 음악을 이야기하고 공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자리가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인천의 근대 문화 또 이 역사를 이 예술과 전맥해서 음악으로 풀어내는 정말 특이하다 또는 좀 무모할 수도 있다. 주변에서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뭐 돈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인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지역의 가치를 찾는 그런 어려운 길인 것 같은데요. 그 굉장히 힘든 부분일 텐데 멤버들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예, 사실 저희들이 이런 무대를 처음부터 구성하고 기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제가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라기보다도 인천을에서 이제 나고 자라면서 활동하는 이런 음악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 인천과 관련된 음악 무대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곳 계양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양장 또는 근대 시대 때 음악을 발굴을 하고 찾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찾아보면서 굉장한 사명감, 물론 너무 부족하지만, 그리고 그 시대 음악에 대한 애틋함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여 년 전에 서양 음악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때 당시에 근대 음악을 통해서 지금 현대 우리나라가 음악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여 년 전에는 그들의 음악을 받아들여서 현재는 그들의 음악을 재가공하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역수출하는 이런 애틋함, 저는 이런 것들을 현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는지, 출발은 어디였는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장을 선보이는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나가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제가 듣기에도 뿌듯하고 또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년 전 인천의 역사, 그걸 다시 현재의 전맥에서 해석하고 또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문화적 시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인천일보 윤전출판 사옥, 지금 현재는 허름한 창고인데요. 그 창고 안에서 인천 근대 양악 열전이라는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가 이른바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좀 관심 있게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인천을 풀어내고 있는 집단 인천 콘서트 챔버의 이승묵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대한제국 국가, 인천항을 통해 유입된 풍금, 근대 개항기, 서양 문물과 전통 문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혼종의 문화를 잉태한 인천, 서양의 고전 음악과 근대 한국 역사를 음악에 녹여내는 인천 젊은이들의 열정이 인상적입니다. 한가위 연휴, 마지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십시오. 오늘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상징 인천. 인천일보와 인천시 제향군인회가 호국보훈 인천 문예 동영상 작품 공모전을 엽니다. 참전 보훈수기, 추모헌시, 동영상 UCC를 10월 18일까지 접수해 시상합니다. 문의전화 032-452-0194. 소중한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